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너가 예민해서. 너가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근데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방어를 하거나 다시 공격을 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개싸움, 감정싸움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쌤. 상담심리사 자연쌤입니다. 네, 저희가 어디를 가서 심리상담하는 부부예요 라고 하면 되게 다들 재밌게 보세요. 좀 아무래도 낯선 직업이기도 하고. 그쵸. 그럼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죠? 상담심리사 부부면 안 싸우겠어요? 라는 걸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안 싸우나요? 어제도 싸웠고요. 진짜 그 질문 저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전 늘 그 하는 대답이 많이 싸우고요. 대신 되게 잘 싸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잘 싸울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9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싸움의 원칙 첫 번째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갈등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참고 넘어가거나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럼 사실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때 이게 쌓여서 터졌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말할 원칙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로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갈등의 조짐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갈등이 두려워서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넘기시면요. 글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걸 풀지 못한 상태로 다음 갈등을 마주하면요. 이제 상대방은 예전 일까지 꺼내게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사람이 술 먹고 연락을 안 했지.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 어제도 그랬네? 하면서 어제일 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막 이렇게 옛날 일까지 꺼내오게 돼요. 3년 전에 진작에 이 이야기를 하고 풀었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에 남진 않았을 거예요. 싸우면 아프죠. 갈등은 아픈 게 맞는데 아프니까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파야 단단해지는 게 맞아요. 그 쇠도 두드려야 단단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의 원칙 두 번째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한다 입니다. 이제 싸웠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벽에 대고 소리치고 애원해봐야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가슴이 턱턱 막히고요.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라요. 우리가 왜 이런 느낌을 받냐면 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난 이런 게 서운했어.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없고 난 너한테 이런 게 서운했어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갈등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이런 생각인 걸 알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이요. 이 느낌만 받아도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요. 나도 상대방을 좀 이해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이해받는 느낌은 어떻게 줄 수 있냐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경청이라고 하면 말 자르지 않고 다 그냥 듣는다. 그것만 이제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귀가 열려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소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그냥 귀만 열고 있는 거. 근데 적극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만 여는 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태도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는 거, 이런 자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다시 되물어보는 것도 경청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이런 뜻이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또는 그 말에 그런 뜻이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말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라고 어디서 또 얘기를 들으셔서 막 얘기하면 해봐, 얘기 더 끝까지 해봐, 일단 내가 다 들을게. 빡쳐요. 요런 걸 이제 경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건 경청이 아닙니다. 이 경청할 때 주의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쟤 왜 저렇게 생각하지?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응이 아니 근데 라고 많이 반응을 하세요. 경청하다가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하는 순간
내가 앞서 했던 경청들과 이 노력들은 사라지고요. 상대방에겐 이 사람은 또 안 듣는구나,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남게 돼요. 굉장히 아깝죠. 분명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상대방이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줘야 돼요. 부싸움 할 때 진짜 그걸 망치는 진짜 마법의 단어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부부싸움의 원칙 세 번째는 비난하지 않는다입니다. 싸움은 보통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나죠.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다른 사람인데요.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는 건 너의 생각은 그렇고 나의 생각이 그냥 다르구나. 말 그대로 정말 다름으로 인정을 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고, 비난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러니까 넌 틀렸으니까 고치려고 하는 태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 이걸 이제 비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틀린 걸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이제 비난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많이 하는 비난이요.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너가 예민해서. 너가 잘했으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요런 비난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방어를 하거나 다시 공격을 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개싸움, 감정싸움이 되는 겁니다. 알맹이도 전혀 없이 그냥 정말 물고 뜯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부부싸움의 원칙 네 번째는요, 부정적인 비언어적 메시지를 금지한다 입니다. 대화에서 언어적인 게 있고 비언어적인 게 있잖아요. 언어적인 건 이 말의 내용을 의미하고, 비언어적인 거는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실제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해요. 이게 당연한 게, 예를 들어 식당을 갔는데 음식을 시켰고 이제 주문이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서빙해 주시는 분이 와서 음식을 툭 놓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랬어요. 그럼 이게 정말 맛있게 먹으라는 메시지로 안 들리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이게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사과를 할 때도 미안해 라고 하는 거랑 미안해 라고 하는 거 너무 다르죠. 이 언어적인 내용은 뭐 사과하는 내용이지만 비언어적인 내용은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뭐 한숨을 쉬거나 뭐 째려보거나 뭐 팔짱을 낀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열받거든요. 알았어, 알았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용은 되게 수용이지만 태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너무 어렵고 못하겠다고 하세요.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핑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집 밖에서 사회생활 하실 땐 표정 관리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래처랑 얘기할 때 혹은 상사랑 얘기할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게 태도로 드러나게는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서도 그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들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칙 다섯 번째는 감정을 말한다 입니다. 감정, 정서라는 요 단어를 영어로 쓰면 이모션이잖아요. 이게 E 플러스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감정이라는 건 뭔가를 느끼는 차원이 있고, 모션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차원이 이제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느끼고 또 적절히 표현하고, 이게 둘 다 필요한데 잘 느끼는데 표현을 안 하고, 특히 이제 분노라는 감정을 그렇게 다뤘을 때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든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이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서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표현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너무 능동적이지도 않고 너무 수동적이지도 않아야 돼요. 너무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언사가 나오죠. 예를 들면 막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막 집 나가버리고 막 우리 헤어져 막 이래버리고. 근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면요 막 그냥 삐지고 괜찮아 물어봐도 괜찮아 근데 사실 괜찮지 않은데 입 꾹 닫고 비꼬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한다던가 막 실수인 척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너무 능동적이지도 너무 수동적이지도 않은 가장 안전한 방식의 감정 표현 방법은 그 감정을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화를 내는 것과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내가 화가 났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내 화가 표현되는 거라서 감정의 앙금이 남지 않고 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들도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울면 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눈물을 참는 분도 있고 눈물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사실 눈물은 어떤 감정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슬프거나 분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당황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이 나나 상대방을 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눈물에 담긴 이 감정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아, 그래서 눈물 나. 또는 나 지금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슬퍼.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